공부를 하면서 생물이랑 지구과학도 잠깐 해봤는데 이제 암기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한 30점, 20점 이렇게 나오더라고 점수가. 생명과학2에서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내신 때 했던 것들이니까 한 2주 정도 공부하니까 전부 다 외워지더라고. 이거 할만할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무모하게 도전해버리면 1년 더 할 수도 있어. 1년 더 해야 될 수도 있어. 어디까지나 다 일반고의 입장이야.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사의 세로 도도 댄입니다. 시작을 해보기 전에 귀중하고 귀중한 손님을 한번 모셨는데 바로 이제 2025년도 수능 만점자 승현님을 모셨어. 그럼 다들 유튜브에서 봤지? 아, 유튜브에서 봤지. 내 후배님이시잖아. 도도 동료 후배거든? 하나 틀려가지고 지금 자랑하러 왔는데 미안한데 난 만점이야 이러는데 이제 영상으로만 보던 분을 실제로 보다니. 다시 한 번만 자기소개 부탁해. 안녕하세요. 저 2025학년도 수능 만점자 이승현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바로 과탐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모였습니다. 수능에서도 과탐을 2과목이나 선택을 해야 되고 수험생들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자신의 공부 계획이나 아니면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과탐 선택하실 분들은 오늘 이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 선택 과목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내가 이제 물원, 화원 이렇게 왔거든? 나는 물원 보고 그다음에 화학은 화학2를 봤어. 나는 물원 하원 하다가 물투화투 해서 수능 때 물투화투. 나는 이제 물리학2랑 생명과학2를 선택했지. 근데 또 보면은 우리 넷이 다 물리다? 결론이 이미 난 거 아닐까? 물리 추천 영상 아니야? 물리하세요가 결론 아닐까? 어쨌든 서치를 해봤는데 생원, 지원을 선택한 사람이 물원, 화원을 선택한 사람보다 2배 정도가 많은 거야. 너도 봤는데 생명 지구가 한 27만 명? 두 개 합쳐서? 근데 물리학은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승현이는 너가 투투를 봤잖아. 그리고 데니도 투를 봤고 투 과목의 상황은 현재 어떤 거 같아? 물리화학 같은 경우에는 5,000명 안팎으로 해서 두 개 합쳐도 10,000명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선택한 생명과학2는 2과목 중에서 가장 응시자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 7,000명, 8,000명밖에 안 됐던 것 같더라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요런 궁금증이 생기는 것 같은데 수능 과탐 과목을 고를 때 응시자 수를 고려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응시자 수가 뭔가 선택에 영향은 갈 수가 있는데 그게 큰 영향이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그 과목을 얼마나 좋아하고 잘하냐, 그리고 공부할 때 얼마나 싫지 않냐.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응시자 수가 많으면 1등급 수가 많아지는 건 사실이 맞지만 어쨌든 퍼센트잖아. 1등급의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1등급을 받기 쉬워진다는 말하고 같진 않단 말이야. 응시자 수가 많다, 적다를 기준으로 고민하는 거는 우선순위가 뒤에 가야 된다고 생각해. 일단 자기 목표에 따라서 응시자 수를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생각해. 투 과목 같은 경우는 분포를 보면은 봉우리가 2개 있다라고 말하거든. 서울대를 가기 위한 최상위권 집단이 하나 있고 최저를 맞추는 봉우리가 하나 더 있어 뒤에. 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개념만 어느 정도 알아도 이제 3등급, 4등급은 나오기 쉬운데 근데 이제 그 위로 가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 최저를 맞추는 경우에는 응시자 수나 아니면 분포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 응시자 수보다는 이제 자기가 얼마나 잘하느냐 이런 거를 이제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동의하는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응시자 수가 적으면은 상위권 수험생들의 유입 이런 것들에 의해서 등급 컷이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실제로 올해 과탐 수능에서도 응시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투 과목이나 이제 물원, 화원 같은 경우는 성적표가 나와보기 전까지는 내가 어떤 백분위를 받았는지 내 등급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조금 생긴다는 이제 단점이 있는 것 같아. 이런 과목을 선택할 거면은 시험 외적인 부분에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 과탐은 보통 표점을 넣는단 말이야. 근데 표점은 평균 기준으로 내가 표준 편차가 몇 표준 편차냐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응시자 수준이 중요한 거야. 응시자가 얼마나 똑똑한가도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다 못해. 그러면은 응시자 수가 적어도 내가 제일 잘하면 많은 표준 점수를 뚫을 수 있는 거야. 서울대 봉우리들이 다 사탐이나 원과목으로 다 날아가니까 서울대 봉우리가 없어지고 최저의 봉우리만 남으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밀림의 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투과목 런의 시작이었단 말이야. 응시자의 수준을 고려하는 게 나는 조금 더 맞다고 봐. 응시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잘하는 사람이 이제 한두 명만 들어와도 내 등급이나 표준 점수가 내려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라는 말이 맞지만 응시자 수를 고려하는 거는 가중치를 낮게 부여하는 게 맞을 것 같다인 것 같은데 맞나? 좋은 정리.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쉽고 물리화학이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 근데 약간 난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다 생각해. 개인이 느끼기에 난 이게 쉽고 이게 어렵다가 체감 난이도라고 생각하거든. 공부를 하면서 생물이랑 지구과학도 잠깐 해봤는데 이제 암기 부분이 많다 보니까 한 30점, 20점 이렇게 나오더라고 점수가. 나는 이제 오히려 계산에 자신이 있었고 물리화학을 하면서 정말 쉽다라고 느꼈어. 재밌고 쉽다라고 느껴서 내가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랑 그냥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 선입견 같은 거를 내가 직접 보려면은 내가 네 과목을 다 해봐야 돼. 좀 더 많이 하고 싶으면은 물투, 화투, 생투, 지투를 다 해야 되잖아. 이렇게 공부를 다 해보니까 난 이거 두 개가 맞더라. 그럼 더 먼저 생각나지 않을까? 그럼 그냥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 자기는 아닌 듯이. 이 사람들은 이제 원 4개, 투 4개 다 하지.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통합과학 해보면서 자기의 관심사 그런 걸 좀 체크해 보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나도 그래서 그냥 통합과학 하면서 운동량, 충격량 재밌을지도 이러면서 이제 물리 선택하고 그렇거든. 체감 난이도라는 게 사실 흔히 알려져 있는 거 말고 자기가 느끼는 게 중요한 거잖아. 원점수 50점 을 목표로 하는 게 좋은 방법 아닌가라고 생각해. 나도 세로랑 비슷하게 통합과학에서 내신을 보잖아? 생명만 틀렸어. 헤모글로빈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 나. 그래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물리화학 지구를 고르게 됐거든. 한 가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걸 살짝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내가 진짜 막 물리가 너무 재밌어. 근데 내가 물리를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좋아하는 것보다 잘하는 과목을 하는 게 공부하기가 더 편한 것도 맞단 말이지. 결국 정해진 시간 내에서 원하는 점수를 만들어내야 되는 건데 어떤 과목에 이제 적성이 잘 맞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체감 난이도를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나도 실제로 생명과학 2를 선택할 때 나는 퍼즐 문제 푸는 걸 잘할 수 있으니까 생명과학 2가 나한테 잘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과목을 선택했던 거라서 잘하는 게 뭔지에 좀 더 집중하는 게 나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 개인의 유형별로 어떤 거를 고르면 괜찮다. 뭔가 이런 걸 조언해 볼 만한 게 있어? 난 애초에 계산을 하고 싶었어. 그걸 보려고 8과목 다 공부를 해봤거든. 실제로 해봤는데 일단 난 계산이 없으면 시험지를 풀기 싫어졌어. 나는 운 좋게 좋아하는 거랑 잘하는 거랑 맞았던 것 같은데 물투화투를 하게 된 이유도 이제 계산 때문이고, 수학을 할 때도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잖아. 그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일단 물리나 화학을 하는 게 난 맞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암기 쪽에 자신이 있거나 퍼즐에 자신이 있으면 생명?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수학이랑 물리가 그래도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내가 느끼기에는 화학은 물론 그것도 수학이랑 비슷하지만 좀 더 계산을 좋아하는 친구들, 이 화학에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물리는 뭔가 생각을 좋아하는 친구들, 내가 느끼기엔 좀 그랬던 것 같고, 암기 쪽 좋아하면은 물리 화학보다는 생명지구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자신의 유형에 따라서 맨 처음에 뭔가를 좀 골라봤잖아? 생각보다 개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나는 이제 수학을 좋아하고 계산을 좋아하니까 물리를 딱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그래서 도대체 뭐라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럼 이제 바로 런을 치는 그런 결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물리 같은 경우는 물리적 직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선택하면 좀 좋을 것 같아. 물리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문제를 읽고 아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흘러가겠구나 실제로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 만약에 실제로 상상을 하면은 계산을 좀 적게 하더라도 답이 쉽게 보인다든지 그런 식의 장점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생명이랑 지구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시험지를 푸는 스타일에 따라서도 선택 과목을 달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생명과학 2를 하는데 한 번도 시간을 남아본 적이 없단 말이야. 근데 지구학을 공부한 친구는 적어도 10분이 남는다는 거야. 문제를 빨리 풀고 검토하는 게 좋다. 이런 학생들은 지구학 같은 과목을 선택을 하면은 여러 번 풀어보면서 자기 오류를 잡는 게 좋을 거고, 반면에 이제 나는 이제 한 번 풀어도 실수 없이 다 맞을 수 있다 빠르게, 그런 학생들은 이제 다른 과탐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그런 스타일적인 부분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 수학에서 생각하는 힘, 그래프 추론하고 좀 물리적 직관하고 뭔가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 추론, 직관 쪽을 좋아한다 하면은 물리, 계산 쪽 밀고 나가는 거를 잘한다, 좋아한다 그러면 화학 쪽이 나는 좀 더 맞을 것 같아. 자기가 목표하는 대학이나 학과 이런 거가 과탐 선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게 있는지. 내가 또 이거 하면은 풀어야 될 썰이 있어. 난 재수를 하다가 나는 무조건 서울대 가고 싶다, 다른 대학은 가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입시 요강을 쓱 훑어봤다. 가산점이라는 얘기가 있는 거야. 그 2를 2개 하면 가산점 5점을 주겠대. 근데 거기다가 서울대가 영어를 많이 안 봐. 저 물투와투 하고 그냥 영어 안 할게요 라고 얘기를 해서 채우고 메꾸겠다. 가산점으로 다 채우고 남더라고. 가산점이 3점 정도가 남아. 물투와투를 물원 하원이랑 비슷하게 점수만 받으면 무조건 이득이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거 해주는 정식 컨설팅도 있더라고. 목표하는 학과나 아니면 학교에 따라서 한 번씩 입시 요강 읽어보고 아니면 뭐 컨설팅을 받는다던가 하는 것들 나는 한번 추천해.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좀 몇 개만 짚어보자면은, 학과나 대학교에서 이거는 공부해오세요 하는 그런 과목 있잖아. 뭐 어떤 걸 응시를 하면은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는 진짜? 거고, 수학과인데 뭐 화통 이런 거 해오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거는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 좀 확고하게 있다면은 그거부터 확인을 하고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
계열 정도는 정해놓고 그 계열에 맞는 걸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해. 공대 쪽 가고 싶으면 뭐 물리화학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올해 물투 생투를 선택한 이유도 무조건 서울대 이해과를 가겠다라는 목표로 수능 공부를 했기 때문에 투투 가산 쪽 5점을 받겠다라는 마인드로 물투 생투를 선택을 했어. 가산점 외에도 뭐 표준 점수로 대학이 점수로 환산하냐 혹은 백분위로 환산을 하냐 이런 것들도 과목 선택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저를 맞춘 학생이면은 원하는 등급대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잖아. 각 과목별로 이제 원하는 등급을 맞추기 유리한 과목이 또 있을 수 있는 거고 불리한 과목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대학 지원 상황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나 같은 경우에 이제 생명과학 2를 선택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50점을 만드는 건 진짜 어려운데 반해서 상대적으로 44점 정도까지 만드는 데는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월하다고 느껴지더라고. 실제로 이번에 생명과학 2 1등급 컷이 44점이었단 말이야. 너한테만 수월했던 거 아니야? 이런 기적의 3단 논법을 보았나? 지금 원 과목과 투 과목 사이에 공감대의 괴리가 지금 좀 좁혀지지 않고 있거든. 원 과목과 투 과목의 뭔가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때? 일단 2 과목의 가장 큰 특징은 선택자 수가 적다 보니까 풀 문제가 많이 적다는 일단 문제가 있긴 해. 문제집 시장에서도 막 문제를 잘 만들어주지 않고 공부하기 힘든 측면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과학 탐구 8과목을 다 공부해본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그냥 투투 해야지 하면서 물투 생투를 선택을 했는데, 만약에 2 과목을 공부해본 경험이 없으면은 진짜 처음부터 개념 공부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단 말이야. 국영수를 진짜 잘한다거나 진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가산점이 필요하다 이런 학생들이 보통 선택을 하면은 좋지. 원 과목은 보통 2학년 때 배우고 투 과목은 보통 3학년 때 배우거든. 내가 3학년 때 수능 공부를 할 건데 투 과목을 보고 싶어. 수능을 공부하는 시간이 1년밖에 없는 거야. 이 선택 과목을 바꾸는 이 행위를 쉽게 선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래가지고 좀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 실제로 그래서 내가 원을 했거든. 투 과목을 선택할 거면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개념 공부 자체를 1년 동안 원 과목 해왔던 거를 겨울방학 안에 다 끝내고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 또 열심히 풀어야 되는데, 국영수를 할 시간을 쪼개가지고 진짜 투자를 많이 해야지 내가 1년 동안 공부한 원 과목만큼 투 과목의 개념이 잡힐 거란 말이야. 고2 때 원과목 수능 보는 느낌이구나. 국영수가 안 돼 있다면 투 과목을 그냥 단순히 가산점? 표점? 이거 할만할지도 이렇게 생각하고 무모하게 도전해버리면 1년 더 할 수도 있어. 나는 이제 8과목을 다 조금씩 공부해본 것도 맞는데, 수업을 준비하거나 그런 이런저런 일 때문에 물리, 화학은 원투를 전부 다 풀어보고 전부 다 해설을 만든단 말이야. 맙소사. 시간이 지나고 이제 모의고사를 치면 칠수록 느끼는 게 물리 1이랑 물리 2랑 난이도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근데 물원 1컷이 48이고 물 2가 상대적으로 난 쉽다고 느꼈거든? 약간 점점 고인물스러운 문제들이 점점 많이 나오는 것 때문에 원과목, 2 과목 사이의 괴리가 옛날만큼 크지 않은 것 같아. 물리 1에서 좀 까다로운 것 중에 특상이 있잖아. 이게 물리 2엔 없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물리 1, 화학 1을 할 때보다 물 2, 화 2를 하면서 시간은 더 많이 남았던 것 같아. 내신을 우리 학교는 3과목을 골랐단 말이야. 그 물원, 화원, 생원, 지원 중에서 3과목을 골랐는데, 난 이 3과목을 고르면서 이 3과목 중에 2개는 수능에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랑 다른 과목이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아? 인간 알쓸신잡이 되어야 되는 거야. 해보면 알 거야. 내가 만약에 과탐을 할 거야. 그러면 내신을 고르면서 수능을 함께 골라야 돼. 우리 학교는 고2 때 2 과목만 했단 말이야. 그게 이제 수능까지 이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해야 되는 것 같아. 일단은 고2 올라갈 때 그래서 좀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선택하고 그걸 이제 수능까지 이어가는 게 무조건 맞지 않나. 수능 볼 때 바꾸려 그러면 1년 동안 했던 걸 버리고 가는 거니까 너무 낭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 우리도 내신이 일반고랑 조금 다르긴 한데, 일반물리, 일반화학도 보지만 과탐 쪽 공부를 하긴 한단 말이야. 거기서 배우는 개념들이 개념 자체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개념 공부할 때 시간 단축하는 데 이점이 있었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내신을 모든 과목을 다 공부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개념 공부할 땐 진짜 수월했단 말이야. 생명과학 2에서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이제 내신 때 했던 것들이니까 한 2주 정도 공부하니까 전부 다 외워지더라고. 반면에 이제 생2에는 개념 외에도 이제 추론을 해야 되고 막 퍼즐형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내신을 한다고 커버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더라고. 이제 내신과 별개로 수능을 위해서만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내신에서 선택한 과목을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고 보긴 해. 주변 친구들 얘기 보면 2학년 때 3개를 선택해보고 그 중에 2개를 고르는 경우도 많았는데, 3개를 해봤는데 셋 다 너무 싫은데? 이러면 맞아. 그런 사람이 셋 다 못하겠어 이러면 이제 남은 하나를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고르는 거지. 다들 이제 과탐을 2 과목이나 선택해야 되는데 2 과목을 선택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추천해줄 만한 방법 있어? 일단은 사실 별거 없어. 2 과목을 조합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 이거 좋고 이거 좋다, 1+1로 고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 대신에 요거는 조심해야 되지. 어떤 학교들 같은 거 보면은
거는 동일한 과목에 1, 2는 고를 수 없다. 이런 학교가 엄청 많으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과목 1, 좋아하는 과목 2를 고르는 게 더 맞지 않나? 나는 거기에 추가해서 물화생지 중에서 싫은 거 2개 빼고 고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시간이 남는 과목을 선택하면은 그때 이제 가채점표를 잘 적을 수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 우리가 흔히 아는 조합도 몇 개 있긴 있잖아. 물화, 생지. 그치. 근데 사실 그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내 과목이 다 관련이 없어.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해. 맞아. 그래서 그냥 자기가 재밌고 잘하는 거 2개 딱 찝는 게 맞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마무리를 해보자면 새 학기를 맞는 우리 스튜디오샵 구독자들에게 과탐 공부의 시작은 뭐다? 딱 빈칸을 채워보는 걸로 마무리를 해볼까? 일단 개념이지. 개념 안 보고 문제부터 풀 수가 없으니까. 딱 문제를 보고 못 풀었을 때 답지를 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 그냥 그 정도로만 일단 처음에 개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면서 공부를 하면 되지 않을까. 나도 과탐 공부의 시작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거는 이 맨 처음 첫 줄을 읽었을 때 어느 개념에서 따온 건지를 모르는 경우인 거지.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외우는 형식으로 푸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개념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과탐 공부의 시작은 이해라고 생각을 해. 개념량이 많기로 악명이 높잖아. 사실 그것들을 다 이해하고 보면은 그 개념과 개념들이 다 한 줄로 꿰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야. 같은 양의 개념을 공부하더라도 이해를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 훨씬 수월하게 공부하고 기억할 수 있는 거잖아. 과탐 공부는 이해에서부터 출발해서 이해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경고 섞인 한마디를 하려고 했어. 시작은 아니긴 한데 과탐 공부는 일단 계단이라는 걸 알아둬야 돼.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한 번 정도 개념을 다 보고 나면 한 20점에서 30점 사이 점수가 나올 것 같고, 기출문제까지 보고 이제 어느 정도 응용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면 40점 정도가 될 것 같고, 심화, 중킬러, 킬러 뭐 문제집을 따로 사서 공부했다 그러면 한 45점? 이 정도 1등급 선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또 개념을 확실히 하고 이해도 확실히 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점수가 50점인 것 같아. 야, 이렇게 말하니까 공부가 쉬워 보이는데? 해보면 달라 근데. 그치.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영상을 보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한 줄로 딱 정리를 하면은 결국에 그냥 좋아하고 재밌고 잘하는 거 해라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사실 내가 어떻게 얼마나 공부를 하느냐인 것 같아. 응시자 수가 적고 뭐 표점이 낮은 과목을 고르더라도 내가 다 맞으면 되는 거니까. 맞아. 잘하면 그만이야. 50점 맞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 그냥 이 영상 보는 분들 모두 다 자신한테 정말 잘 맞는 과목 선택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언제나 그렇듯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혹시 아직까지 고민을 하면 다시 한번 영상 처음부터 다시 보면은 2회도까지